그럼 이제 이 과목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어려운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nglish A. 그럼 어떤 면에서 어려운지.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계속 언급되었던 critical thinking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런 작품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일어나서 뭐 이런 것들을 요약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이 인물이 이러한 점을 통해,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특징으로 삼고 있고, 그것이 메시지에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식으로 뛰어난 분석을 하는 능력과 해석을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ritical thinking 능력이 굉장히 필요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직결되는 workload, 굉장히 공부량이 많습니다. 이게 그만큼 요구되는 깊은 이해도만큼 공부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리드 HL의 경우에는 13작품을 무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제 숫자만으로도 공부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작품들을 엄청나게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량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간다면 unseen 텍스트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페이퍼 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텍스트, 그게 비문학 작품이 됐건 문학 작품이 됐건 이러한 작품들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시로 여러분께 만약에 아무도 보지 못한 처음 보는 시를 하나 던져놓고 이것을 1시간 반 동안 분석을 하시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도 이러한 그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만큼 English A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 오타가 났네요. 포인트 of 3로 나와 있는데 포인트 of 4. 이제 variety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양한 문학과 비문학 장르를 어우르는 것에서 오는 그런 피치 못할 까다로움, 그런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려운 그런 요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문학의 경우에도 시, 소설, 산문, 수필, 희곡 등등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고 여기에다 비문학 장르까지 한다면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게 될 그런 다양한 텍스트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nglish A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한 그런 과목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방금도 언급되었던 페이퍼 1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1 과연 어떤 것이 어려운가? 우선 첫 번째, 정말 문제 유형이 천차만별입니다. 텍스트 타입도 천차만별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가이딩 퀘스천도 뭐 웬만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작품 그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게 가끔 가다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유형을 하나로 특정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텍스트를 공부를 해야 페이퍼 1을 진짜 잘 준비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양성, 텍스트 타입과 토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텍스트 타입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 정도에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리지만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만큼 토픽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시사 이슈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사 이슈 같은 거는 이제 아까 individual oral에서 언급되었던 글로벌 이슈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와 연결되는 시사 이슈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language and literature 같은 경우는 비문학 작품들이 주로 현재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게 블로그가 됐건 뉴스가 됐건 뭐 스피치가 됐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시사에 대한 상식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대비하기 어렵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무작위로 나온다는 것, 그마저도 폭불국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 페이퍼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페이퍼 1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텍스트 타입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vertising, 광고, cartoons, 만화, opinion column, 말 그대로 오피니언 칼럼, 그리고 블로그, 인포그래픽, 뉴스, 그리고 편지 등등. 정말 대표적인 것 7가지만 꼽아봤습니다만 이것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한 20가지 정도는 그 텍스트 타입이 주어질 수가 있고 정말 이례적인 것으로는 카툰이 아니라 카믹 스트립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만평이 아니라 완전히 만화를 이제 비교 분석하라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정말 이례적인 그런 사례 하나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거 외에도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이제 북불복인 만큼 여기에 대해선 대비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퍼 2로 넘어가 보자면 페이퍼 2의 경우에는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범위한 주제를 토대로 자신이 배운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결국 페이퍼 2의 핵심입니다. 그게 life, 삶, voice, 자신의 목소리, freedom, 자유 이런 것들을 토대로 네,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자신이 배운 작품을 끼워 맞추는 것이 페이퍼 2의 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출제 유형은 주로 제가 그만큼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굳이 이제 어느 정도 카테고라이즈를 해보자면 인물 관련 문제, 작품 속 인물 관련 문제,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 관련 문제, 작품의 테마, 작품에 쓰인 장치과 장르 관련 질문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시로 여기 2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How do two works depict men and women struggling to resolve problems and not succeeding very well? 자, 남성과 여성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것을 공부한 두 작품을 토대로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Analyze how justice is represented and understood in two literary works. 이제 정의가 어떤 식으로 네,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해가 되는지 자신이 배운 2작품을 토대로 서술하시오 또는 분석하시오.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인물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작품의 테마 또는 작품의 장르 또는 뭐 자신이 어떤 작품을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시공간적 배경의 그런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정말 페이퍼 2 역시도 페이퍼 1만큼은 아니겠지만 주제가 천차만별인 만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북불복인 만큼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퍼 2에서 저희들이 자주 쓸 수 있는 작품 목록은 이제 이것들은 주로 학교에서 골라주는데 이제 정말 많이 쓰는 작품들은 주로 흔히 우리가 영미권의 고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오델로, 햄릿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modern novels, 위대한 개츠비, Beloved, 호일바티 파수꾼, 1984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이런 작품들이 있고 그리고 classic novels, Wuthering Heights, Jane Eyre, Pride and Prejudice, The Picture of Dorian Gray, 이런 것도 있고 주로 그리고 이제 희곡들, A Doll's House, A Streetcar Named Desire, Death of a Salesman, 인형의 집,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리고 세일즈맨의 죽음 이런 흔히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희곡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경우는 이제 IB English에서 공부를 했고 A Doll's House and a Streetcar Named Desire, 인형의 집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역시 공부를 했지만 이거는 의외로 코리안에 의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언어에 상관없이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작품인 만큼 저 역시도 이 3가지를 모두 공부해봤다는 점에서 이런 작품들을 공부해두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